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고, 또 미증시가 최고치 경신했는데, AI 버블론, 미국 경제의 우려에 대한 걱정을 좀 완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또, 이런 미국 금리 안 내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을 유발을 했고요. 무엇보다 오늘 미국의 물가지표가 나오는 날이라서 이 물가지표 앞두고 좀 일단 기다려보자 이런 대기 심리가 가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몇 개가 못 가면 또 지수 발목 잡히잖아요. 2차 전지 연이은 악재성 보도 이런 것들이 또 발목을 잡았죠. LNF 재무 우려가 있고 여기에 또 테슬라가 유럽에서 잘 안 팔린다 이런 내용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 배터리 매출에 대한 걱정 그리고 향후에 재무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또 관련된 종목군들을 끌어내렸고 또 지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이번 주 화요일 이후에 이제 계속 매도를 했고 8월도 월간으로는 이제 순매도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예 그냥 매도로 돌아섰나 보다. 그럼 이제 저점 매수하기가 좀 부담된다. 이런 정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이나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증권주 중에 일부,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 안에서 모비스나 글로비스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고요. 또 조선주 내에서도 좀 엇갈리긴 했는데, 어쨌든 소부장 포함해가지고 종목 내에서도 전체가 다 올라간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업종 내에서 좀 골라서 상승해서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이제 그런 분위기가 상승 종목 특징에서도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조심스러웠어요. 이게 보시면 1% 이상 오르고 내리고 한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오르고 약간 빠지고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기다려보자. 신중하게 큰 어떤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 PC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대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신중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수를 보면 이게 좀 습관이 됐죠. 코스피 지수가. 그러니까 3200 넘어가면 조심스러워하고 그렇다고 또 내려가면 터무니없이 빠지진 않게 하고, 그러니까 3200 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지는 않게 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초반에 이 정도면 3200 안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반짝 올라가고 바로 밀어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이번 어떤 박스권 국면에서 그래도 코스피가 두 주 연속해서 음봉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2주 연속 음봉이 됐거든요. 근데 5주선 위라서 그렇게 심각하게 볼 건 아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패턴이 깨졌을 때, 어떤 패턴이 깨졌을 때, 곧바로 회복시켜 놓지 않으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넉넉하게 여기서 올라가지 않으면, 뭔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조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다음 주에 좀, 플러스로 마감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미션이 좀 된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냥 사실상 수목금은 거의 제자리예요. 지수 자체는. 근데 이제 어제하고 조금 달랐던 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낮긴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대형주가 빠져도 중형주, 소형주는 플러스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딸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대형주 몇 개는 빠지거나 말거나 중소형주 쪽에서는 투자들이 그냥 매수가 들어가서 이제 플러스권을 이제 유지를 해줬는데 오늘은 딸려가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점은 여기서 대형주들이 더 빠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더 지수를 좀 끌어내리게 되면 다른 종목들이 딸려서 더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역시 코스닥도 다음 주에 밀고 올라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런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이 좀 조심스러웠던 건 미국 GDP가 나왔잖아요. 미국 GDP가 나왔는데 3.3%. 그러니까 이게 예상했던 게 3%인데 이거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나 확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저렇게 좋은데 어떻게 금리를 내리지? 이런 분위기가 돼서 90% 넘어갔던 금리나 확률이 여전히 85대 15니까 그러니까 내린다라는 쪽이 우세하긴 한데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 금리나 기대가 후퇴되고 여기에 만약에 PC가 어정쩡하게 나오면 금리나 무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좀 일부 있었던 걸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GDP가 왜곡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 때문에 수입이 줄어서 그럼 국내 총생산이 늘었겠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치가 올라간 측면도 있고 또 미국 기업들의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게 이제 늘어나가지고 GDP를 끌어올린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빅테크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고 그거 투자하는 거가 전부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긴 좀 애매한 측면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여지는 숫자가 높게 나오니까 아 이거 금리나 후퇴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좀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의 이제 PC 지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PC 지표가 하락하다가 조금 이제 패턴이 좀 안 좋아졌죠. 이게 다시 또 올라가는 건가? 이런 분위기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3%, 근원은 2.9, 0.3 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앞에 뭐 3자가 보인다든가 이래 버리면 9월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지간히만 나오면 지금은 이제 이 물가 지표보다 고용 지표를 더 중요하게 보는 시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만 나오면 9월 금리 인하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3이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나느냐,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변수로서 투자자들이 좀 지켜보자, 보고 나서 판단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갔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테슬라가 오늘 안 좋았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하락한 이유가 유럽에서 판매가 급감했다. 근데 이 기간에 이제 BYD가 225%나 판매가 증가했다. 이거는 이제 테슬라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배터리 업체들 실적 면에서는 더 낫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뭐 재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신경 쓰이는데 여기에 이제 테슬라 문제까지 또 겹치고 막 이런저런 그 외 뉴스들이 겹치다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이 되게 많이 빠지게 됐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수의 발목을 잡는 예, 그런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게 이제 고점 나온 자리는 이해는 되는 자리였어요. 제가 이거는 14만 원 언저리 저 전후에서 1차적으로 큰 고비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리고 코스닥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빠졌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버텨줬어야 되는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나오고 다시 빠지더라도 버텼어야 되는 위치였는데 여기서 좀 빠졌죠. 그래서 그 2차 전지주에 대한 어떤 좀 흐름이 조금 더 안 좋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기업들, 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런 것들이 좀 각각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라든가 뭐 세제 개편안 이런 것들이 어제부터 어쨌든 종목들에 자꾸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9월 초에 어떤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주가 이제 재무구조 조금 그러니까 뭐 돈 지원된다 이래서 일부 종목 회사에 자금 지원 이런 보도가 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결국에 다시 빠졌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우연히 이제 화학업종 계신 분하고 밤에 길게 좀 수다를 떨 이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업종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급 과잉 문제도 심각하고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예전에 많이 사갔던 게 지금은 이제 안 사가는 구도가 돼서 좀 산업별로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주식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제 재편이라든가 이렇게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순수하게 업황만 놓고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는 오늘 종목별로 좀 엇갈렸는데 61선이 저항으로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림질하면서 좀 튕겨 올라갔어야 되는 자리에서 이탈했고 지금 이게 오히려 저항으로 작동하고 있는 위치죠. 근데 보통 저항을 툭툭 이제 이게 긁어보는 건데 긁어보다가 여기서 이제 바로 돌파하지 못하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증권주의 역할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로 보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에 뭐 하나에어로 이런 종목군들이 좀 2% 이상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외 종목군들은 이렇게 엄청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올랐다 내렸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코스닥은 역시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이 4%, 에코프로 3.6% 이렇게 이제 빠졌고 알테오젠을 제외한 또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도 빠졌는데 어쨌든 코스닥 대형주 쪽이 조금 수급이 어제부터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좀 이제 좀 밀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중소형주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대형주 쪽에서만 좀 현금화하는 예,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초에 만약에 움직임의 변화가 없다라면 중소형주까지 딸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위치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화수목금 다 매도해서 주간 매도 8월 전체로도 이제 매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파생 쪽에서도 선물 옵션 다 아랫방향으로 일단 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좀 매도가 됐죠. 그리고 종목 보면 오늘 3,700억 매도 중에서 3분의 1이 삼성전자. 예, 이제 삼성전자는 근데 이번 주에
5일 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 동반 매도가 나와서 근데 주가는 또 지그재그 홀짝홀짝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주가는 잘 버텨내죠. 수급에 비해서는 되게 잘 버틴 거긴 하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21선 아래 내려가 있고 수급도 약간 좀 꼬여 있는 상태.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선물 옵션에 희생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수급 면에서는 양쪽 다 매도가 나오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근데 어쨌든 매수로는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조선 내에서 조선주보다는 조선 조금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 종목에 지금 매수가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뭐 현대로템, 하이닉스, 현대오션, 한화오션,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모비스, LS, 한화엔진 이런 거라서 조선, 방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약간 지배구조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에 매수가 좀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단계 뭐가 좀 핫한 게 있나 이러면 그쪽에 좀 집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 매수에서 역시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을 좀 의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뭐 업종별 특징은 없었는데 다만 그 반도체 쪽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 쪽은 이게 업종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도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골라서 매매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은 오늘 알테오젠 제일 많이 담았죠.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 이제 일부 매수가 있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역시 반도체, 테크윙, PSK, 뭐 솔브레인, 제주반도체, 뭐 하여튼 등등의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골라서 좀 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의 PCE 나옵니다. 예상치가 2.6%, 0.2%, 근원은 2.9, 0.3. 여기서 이제 앞에 3자가 보이는 숫자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전월비가 막 0.5 나오고 이래버리면 주식시장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그 이후에 미국의 금리나 확률이 현재 지금 85대 15, 9월에 내린다 85, 동결이다 15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90대로 올라가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국제금리도 살짝 빠져주는 게 주초에 우리 증시가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 반응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 순매도인데 사실 매도는 그렇게 8월 매도를 심각하게 보진 않아요. 원래는. 왜냐하면 휴가 간 외국인들이 컴백할 때 포트폴리오 재편안을 하고 일단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에 매수한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매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거 근데 9월에도 매도를 하네? 이래버리면은 이건 단순히 이렇게 일정에 따른 시기적인 특성이 아니라 외국인 자체가 뭔가 바뀌었다.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음 주에 매수로 돌아오지 않으면 좀 시장이 이거 박스권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장세. 그러니까 막 로봇부터 시작해서 조선주 갔다가 상법 개정주 갔다가 이렇게 막 돌아만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3일 연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뭔가가 좀 등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직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9월 초에는 저는 조금 바뀔 거라고 보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이제 돌아오는 주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PC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PC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저게 도대체 뭔데 그렇게 하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과가 10,000원이었다가 20,000원으로 올랐어요. 근데 포도는 10,000원인데 10,000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과일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를 가정을 하면 CPI는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과일의 총 물가 합이 원래 20,000원이었는데 20,000원 만원 됐으니까 30,000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CPI는 50%가 올라가는 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쉽죠. 그러니까 뭐 전체 합산이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그럼 PC는 뭐냐면, 저 가격은 가격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과는 안 먹어요. 그리고 포도만 2개를 사 먹어요. 그러면은 지출의 합은 그냥 20,000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안 사 먹었으니까 오르거나 말거나 안 쓴 거고. 근데 이제 포도를 2개로 사 먹었으니까 그 달의 총 지출은 20,000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원래 20,000원인데 이번 달에도 20,000원이니까 PC는 제로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과를 2개 사 먹고 포도를 안 사 먹어요. 그러면 지출이 40,000원이 됐잖아요. 그럼 원래 20,000원을 과일 비용 썼었는데 40,000원이 된 거니까 그럼 이제 PC는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연준에서는 이 PC를 따져요. 그러니까 이 물가 상황에 따라서 소비가 어떻게 이제 합리적으로 바뀌게 되는지, 어떤 형태로 소비하게 되는지 이걸 따지는 거라서 PC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연준에서는 금리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 그러니까 PC와 고용 지표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를 잘 살펴보고 이제 이거 9월에 금리 내리겠구나. 그럼 증시 올라가겠구나.
물 건너갔구나,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